페이지요. 659요. 부동산 실명법이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갑종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적법하기란 말 줄거예요. 적법하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적법이란 말은 법령상 제한의 해피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1번 을이 평원공인하게, 그래서 을에게 명사겠죠? 을은 동그라미 을은 수탁자예요. 이퀄 타주점이에요. 타주 100년 1000년 이자도 취득시효를 못해요. 수탁자는 100년 1000년 이자도 안 돼. 수탁자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점유 이렇게. 2번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 줄거예요. 제3자란 말이 딱 나왔죠. 그럼 제3자란 말이 나오면 신탁자와 수탁자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요. 수탁자고 제3자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소유권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지금요 우리가 종중하고 부부하고 여기서 명삭이 유효라고 했죠. 유효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명삭을 해지하고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명삭을 해지하게 되면 소유자가 누가 되죠? 갑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렇게 돼서 소유권에 기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이요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병이 누구라면? 악이라면 악이 X토지의 소유권을 마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처분하죠. 을이 수탁자죠. 병은 제3자죠.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을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 명의가 갑으로 혼원된다. 명 끝에요. 법정지상권 취득. 여러분요 수탁자나 신탁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수탁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시초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나 수탁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11번 보셔요. 11번이요.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상약정 줄고요. 명상약정 그것은 무효이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줬다. 을에게 을이 누구다? 수탁자죠. 11번에다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써야 되겠죠. 갑과의 약정들 갑은 신탁자죠. 을은 명삭 사실을 줄고 모르는 병 선의의 매도인이죠.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등기를 격려 줄 것이고 등기를 격려 유효 이렇게. 1번 X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 그건 누구예요? 병이다. 틀렸죠? 누구다? 을이다. 을 1번 틀렸다.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줄고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을이 스스로 갑에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사람 간의 약정이라든가 또는요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갑과 을 및 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사. 봐봐. 갑과 을 및 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상 약정에 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의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은 또다시 명삭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갑이 지정한 정에게 그렇게 됐죠. 갑이 지정한 정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됐죠. 이러면 을이고 뭐 필요 없어. 아들이고 부부고 필요 없어. 알겠죠? 명상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5번 만약 을이 명삭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했다는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렇게 됐죠?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을이 명사가 아는 병, 을이 명사각 사실을 아는 병이 그랬죠. 을이 아니고 을에 그래야 되겠죠? 말이 잘 안 되죠. 을 앞으로 되니까 만약 을 앞으로 되 있는 을의 명사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뭐요? 직접 갑에게. 그러면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하고 병이죠. 뭐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각각 을의 명삭은 삼자간 등기 명시탁으로 본다. OX, X. 알았죠? 직접적으로 갑하고요, 갑하고 누구하고? 갑하고 병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요, 삼자간 명시탁이라는 것은 중간 생략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OX, X.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삼자간 등기 명시탁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를 봐봐. 여기 보면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소유자죠. 아니, 소유자 빼고 병이 지금 누구죠? 아기이죠. 그럼 여기 갑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을이 누구죠? 뭐죠? 수탁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신탁자면서 수탁자 둘이 계약을 했죠. 그럼 계약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매도인 자체가 아기. 매도인 누구라고? 아는 병. 죄송해요. 매도인이요? 악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 하겠죠? 매도인이 악이. 만약에 매도인이 여기서 선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요. 매도인이 계약명시탁에서 선의가 되죠? 선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탁자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가 돼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서 계약명시탁이죠? 그럼 매도인이 악의가 되면 뭐하고 똑같냐? 중간 생략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여기서 지금 악이라고 되어 있죠? 악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수탁자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 저기 한번 봐봐. 수탁자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죠? 누가 소유자죠? 매도인이 소유자죠? 여기 보면 수탁자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죠? 누가 소유자가? 매도인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돼.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명시탁인데요. 계약명시탁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선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됐죠? 아는 병이 그랬으니까요. 병이 지금 저 위에서 보면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니까 저 위에 우리가 문제에서는 매도인은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결론이 뭐하고 똑같냐? 중간 생략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명상약정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 그 다음에 소유권을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래서요, 삼자간 등기 명시탁, 다른 말로 하면 중간 생략형과 결론에 있어서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일하다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면 되죠? 여기 매도인이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악이면 결론이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면 12번은요.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하고 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여러분 11번에다 써야 되겠죠?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써야 되겠죠? 11번은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12번은요.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하고 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누가 앞으로 등기달라고 했다? 을명의로. 이건 뭐예요?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갑은 뭘 한다? 신탁자. 을을 뭘 한다? 수탁자. 바로 옆에 명상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병은 누구다? 병은요 매도인. 그 다음 도저절 가운데 을명의로 등기 무효. 그냥 을명의로 등기는 무효니까 결국 이퀄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되죠. 1번 을이 소유자이다. OX, X. 근데 방금 명상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럼 중간생략 한번 봐봐. 여기요. 중간생략 보면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이 무효이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자체도 무효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가 된다? 갑이 되죠. 그러니까 병이 되죠. 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아무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이 뭐냐? 무효를 원인으로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생길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니까 병이 을에게는 되지만. 자, 4번은요. 병은 진정명의회복. 왜요?
병은 누구죠?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진정명의 회복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다. 사실혼. 명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만약에 혼인신고를 한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언제부터? 그때부터.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13번은요.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명상약정 줄이시고 무효.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을과의 계약이네. 이걸 계약 명의사의 일종이죠. 그런데 원래 계약 명의사는 매도인이 누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지금 뭐다 지금? 악의가 됐다. 악의. 알겠죠? 악이다. 그 말이 중요하죠? 을 명의로 X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유효, 무효.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아까 말했죠? 계약 명의수탁의 경우 그것이 매도인이 악의이면은 중간생략형과 결론에서 동일해. 자, 그럼 1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계약은 누구하고 했어? 을하고 병하고 했어. 이게 바로 뭐냐? 봐봐. 여기. 우리가 중간생략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가 계약의 당사자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갑은 병과의 계약 자체가 아직은 유효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 명상에서는 계약을 누가 했냐? 수탁자가 계약을 한 거라고. 신탁자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요, 이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 매도인이요, 갑과 을 간의 명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선이다? 그럼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죠? 그런데 악이다?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가 되죠?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갑이요, 병한테 요구하는 거죠. 을하고 병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인정하면 안 되냐? 너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매도인이 이를 승낙하면, 매도인이 이를 승낙을 하면은, 즉 을과의 계약관계를 갑과의 계약관계로 인정하기로 병이 승낙을 해. 그러면요, 갑은 병에게 말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건 지금 여기는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갑은 병에게 바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원칙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써 거기다가 매도인이 을과의 계약 관계를 갑의 것으로 인정하면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됐나요? 자, 오케이. 자, 3번은요. 을이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이요,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여러분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죠. 봐봐. 여기요.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말해서 이제는 이 갑을요, 을로 생각을 해. 그럼 어떡한다? 을은 갑에게, 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원래는 계약관계가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면 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뭐를 청구해? 등기를 청구해야 되지만 지금은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관계가 모든 것이 다 뭐가 됐어?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이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원래는 거절하면 되죠. 뭐냐면 동시행이니까.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하고 병이 을한테 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등기 말소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니까 병도 대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별 말도 아닌데 이런 봐봐. 중간생략은 봐봐. 중간생략은 매도인은 매수인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 자체가 유효죠. 근데 등기로 수탁자 앞으로 돼 있죠. 그럼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소유자가 매도인 앞으로 오죠. 그러면 어때요? 매수인이 신탁자는 매도인한테 계약 자체가 유효니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매매대금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계약 명시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약 명시상에서는 지금 매수인이 뭐가 된다?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악이면은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병은 을한테 등기하고 을은 병한테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무효 취소 해조로 이란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뭐를 해야 되고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고 매수인 수탁자는 대금을 반환해야 아니 이 사람은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얘는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을한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 을이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병은 을한테 뭐를 거절한다?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죠? 그런데 정한테 처벌한다?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5번요. 을이 X 토지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여 등기해주죠? 을의 행위는 병에 대한 병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봐봐요. 지금 현재 지금 뭐죠? 병이 지금 알고 있죠? 병이 알고 있으니까 병은 악이죠. 악이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럼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 병이다. 그런데 을이 정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권이 없어져? 병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병의 소유권에 대한 뭐가 된다? 침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침해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명삭은 되게 말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지금 1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지금 바라본 거죠. 기존에 있는 문제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것만 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명삭을 보면서 조금 불안하면 강의를 한 번만 더 들으면 돼. 이게 뭐 다른 강의 명삭은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이 문제 풀이하는 것만 들으면 돼. 말했죠? 명삭하고 가득이 담보. 알죠? 그 다음에 집합법부터 마찬가지고. 같이 문제 풀이하고 같이 하는 거 보면 돼요. 14번 옳은 것은요.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삭은 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OX? X죠? 이러면요. 우리는요. 뭐냐면 명의신탁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명삭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 명의신탁에는 모두 포함한다. 등기도 포함을 한다. 가등기도.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뭘 할 수 있다? 명의상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약발 봐. 채무 변제를 담보 줄고 채무 변제를 담보 바로 옆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소유권을 이전 이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그래. 부동산 양도 담보. 동법률의 명의상 약정에 해당한다. OX 명의상 약정 뭐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여기 봐봐. 명의상이 뭔가 아닌 거죠? 명의상.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지금 이 부동산 양도 담보가 뭐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또는 물권을 이전했다. 그것을 양도 담보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가담법에서 인정하고 있죠. 명의신탁 약정이란 말은 모효란 말인데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양도 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유효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약정에 들어간다? 틀렸죠. 3번은요. 양장한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양장한 봐봐. 양장한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여기 양장한 명의신탁은 여기 하필이면 여기 또 씌웠어. 양장한 명의신탁은 무효이죠. 무효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4번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중간생략이죠.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등기를 해주죠.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5번은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 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정답 3번이고 15번은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약간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요.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을소유 줄고 그걸 매도인이죠. 병에게 매수자금 지금 여기 봐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바뀌었죠. 여기 봐. 여기 지금 을소유죠. 그러니까 여기 을하고 병이 지금 바뀌었어. 이게 지금 병이고 이게 지금 누가 된다? 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경매에서 경매. 그럼 봐, 경매. 경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아니 매매에서는. 근데 경매에서는 뭐다? 경매에서는 여기 지금 여기 을이죠. 매도인. 매도인의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수탁자가 언제나 뭐가 된다? 소유자가. 이게 중요해. 우리가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명의상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경매에서는 경매는 공법상행위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즉 매도인 누구죠? 여기서 을이죠.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다시 이제 봐.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다. 병 명의로 등기.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가 되죠. 선악불문하고 유효죠? 이건 무조건 유효가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왜요? 을의 선악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지니까. 병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대금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무조건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갑과 병 간의 명의상은 뭐에 해당한다? 계약 명의신탁. 이 계약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계약 명의상인데 무효이다. 기억 맞죠? 니은 갑과 병의 명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 을이 알았다. 원래 이런 매도인이 알고 있다. 악의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만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그러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줄고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줄고 꺼서 유치권 X 이렇게. 유치권 X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요 매매하고 경매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 지문이 기억 디귿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지문 자체를요 가가지고 답을 맞추기가 좀 쉬운 것은 아니다. 자, 16번을 보세요. 16번 뭐라 됐죠? 갑과 을의 명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지금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요?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실명 적용되는 것 뭐냐? 묻는 거잖아요. 1번 탈세 목적. 당연히 무효이죠. 우리 아까 뭐라 했어? 부부라든가 그 다음에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종교단체는 탈법의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명법이 뭐가 된다? 적용이 되죠. 무효니까.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런데 갑과 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양자 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실명법이 적용이 되겠죠. 3번요. 을 명의의 등기가 가등기다. 필요 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든 가등기든 가린다 가리지 아니한다? 가리지 아니야. 그래서 여기와 똑같아. 그래서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또는 을 명의로의 등기가 가등기다. 마찬가지로 가등기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이 될 수 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27회인데요 16번 같은 문제는 사실 참 의미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우리가 뭘 물어보려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아닌 것을 물어봤죠.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명의신탁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요 알 수 있어요. 집합공포 같은 것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적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인데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